자, 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데이터 타입은 하나밖에 안 배웠어요. 바로 뭐? 인트밖에 배우지 않았죠? 그죠? 자, 인트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타입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문장을 담을 수 있는 문장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문자를 담을 수 있는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담을 수 있는 숫자형 데이터 타입인데 숫자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뭐? 정수형, 그 다음에 실수형. 그 다음에 논리형 데이터 타입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기도, 아니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도 있긴 해요. 자, 첫 번째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컴퓨터가 값에 따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값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대표적인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정수형 데이터 타입. 자,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데, 자, 바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쇼트라는 게 있고요. 인트라는 게 있고요. 롱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각각의 데이터마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 값을 저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강사님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라는 요 데이터 타입을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자주 쓰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뭘 외우시면 되냐면 인트만 거의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고 인트만 외우셔도 충분해요. 왜냐면 인트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여기다가 바이트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변수명을 바이라 쓸 거고 마이너스 128이라 쓸 건데 이 녀석의 값의 범위는, 참고로 값의 범위는 강사도 다 외우고 있지 않아요. 강사도 이거 보면서 쓸 건데 저도 외우고 있는 것만 외우고 외우지 않는 거는 저도 복사해서 그냥 씁니다. 자, 얘는 값의 범위가 128부터 127까지 127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의 범위가 왜 이런 식으로 정해졌는지를 알려드리면, 자, 일단 출력을 해볼게요. SVT에서 바이 플러스 바이라 해볼 건데, 자, 여기다가, 자, 얘는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C 언어 배우신 분들은 사이즈 오프 해가지고 그 데이터 타입을 주게 되면 데이터 타입의 사이즈를 출력할 수 있었다면, 예, 자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바이트라는 걸 씁니다. 바이트. 그 다음에 바이트 앞에 바이트스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 얘가 몇 바이트인지를 알려줘요. 자, 그러면 실행해볼까요? 아이고. 자, 뭐라고 나오죠? 1바이트로 나오죠. 그죠? 왜냐면 바이트라는 데이터 타입은 몇 바이트이기 때문에 1바이트이기 때문에. 자, 얘를 비트로 전환하면 8비트입니다. 근데 저번에 컴퓨터는 처리할 때 뭘로 처리한다? 이진수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알아듣는 언어는 무조건 이진수예요. 이진수. 그러면 자, 이진수기 때문에 이진수라는 거는 1과 0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값의 범위가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나왔냐면, 지금 1바이트가 8비트라 했죠? 그러면 2의 8제곱입니다. 제가 이거 공학용어로 좀 바꿀게요. 2의 8제곱 하게 되면 25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56이라는 값을 적절하게 음수대역과 양수대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 2등분하면 마이너스 128부터 128까지가 값의 범위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 뭘 빼먹었죠? 0을 빼먹었죠. 그죠? 0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참고로 자바는 언사인드, 시언어 배우신 분들이라면 헷갈리지 마세요. 자, 자바에는 언사인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사인드라는 거는 시언어 배우신 분들이라면 음수 금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바는 음수 금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대역폭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쇼트라고 해볼게요. 쇼트 S. 자, 이것도 값의 범위는 제가 이건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을 건데, 자, 얘는 마이너스 32,000부터 32,700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걸 외워야 되냐? 외우지 마세요. 이거 값의 범위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3.14 딱 그 원의 반지름 그 원줄 다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것도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값의 범위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도 대략 폭만 알지 약으로만 설명하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외우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S 한번 출력해 봅시다. 그 다음에 얘는 쇼트. 자, 그러면 얘는 쇼트라고 이렇게 주게 되면, 자, 쇼트 앞에 쓸 때 S 대문자예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몇 바이트 나올 거야? 실행해보면 쇼트는 2바이트 나옵니다. 2바이트. 그 다음에 2바이트를 비트로 계산하면 몇 비트? 16비트죠.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16비트를 계산하면 2의 16승이란 말이에요. 2의 16승 하면 65,000이죠. 그럼 65,000을 적절하게 2등분한 결과가 바로 요거라는 거죠. 음수랑 그 다음에 양수 대역으로 나눠서.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계속 해볼 거예요. int i라고 해볼게요. 자, int i라고 얘도 값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i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자, int는 뭐의 약자냐면 인티저의 약자입니다. 인티저가 정수죠. 그러면 인티저 이렇게 넘기면 얘는 4바이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트로 계산하면 32비트가 나옵니다. 실행해볼까요? 자, 보이죠? 4바이트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값의 범위가 이제 뭐예요? 32승 하면 42억 정도의 값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음수하고 양수로 적절하게 나눈 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롱이라고 있다 했죠? 롱. 자, 롱은 값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얘는 엄청나게 큰 수를 담을 때 쓰는 녀석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롱을 쓸 때는 자바는 요 숫자를 쓴 다음에 뒤에다가 L이라고 전미어를 붙여줘야 됩니다. 전미어를 안 붙여주면 이거 실행 안 돼요. 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썼을 때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L이라는 전미어를 씀으로 인해서 이거는 데이터 타입이 롱이야 라고 자바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L도 한번 출력해봅시다. 출력 그 다음에 롱 여기는 롱이라고 써주면 자, 몇 바이트 나온다? 8바이트 나옵니다. 보이죠? 왜냐면 자바에서는 롱을 8바이트 취급하기 때문에. 근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롱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데 C 언어는 롱을 4바이트 취급합니다. 근데 자바는 롱을 8바이트 취급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8바이트 당연히 비트로 계산하면 64비트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실수형 데이터 타입. 자, 실수형 데이터 타입도 얘도 이제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것도 그냥 강사는 가져올 거예요. 자, 실수형 데이터 타입은 플롯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자, 플롯이라는 게 존재하고 더블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플롯과 더블.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자, 얘도 플롯도 마찬가지로 뒤에 F라고 전미어를 달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오류 납니다. 그래서 전미어를 이런 식으로 달아줘야 되는 몇 개의 이제 데이터 타입들이 존재해요. 자, 한번 출력해 봅시다. 자, 여기다가 플롯, 그 다음에 플롯. 자, 얘도 몇 바이트? 얘는 4바이트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4바이트. 비트로 계산하면 당연히 뭐예요? 32비트겠죠. 자, 이걸로 언제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롯은 실수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플롯보다는 더블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더블은 굳이 뒤에 이제 전미어 같은 거 안 붙여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더블은 붙이지 않는데, 자, 더블은 어떻게 쓰나요? 자, 여기다가 D 써볼게요. 더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는 몇 바이트가 나오냐면 8바이트가 나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비트로 계산하면 64비트인 거죠. 그래서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그냥 플롯과 더블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플롯보다는 더블을 많이 쓴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쓸 일보다 정수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있냐면, 자,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논리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맞다 아니다 참과 거짓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바로 true, false죠. 그죠? 자, 그래서 true, false를 담을 수 있는 불리언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true, 즉 논리형 데이터 타입만 이런 식으로 담을 수 있어요. true, 그 다음에 false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얘도 한번 출력은 해볼까요? 제가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뭐 불타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불리언이 얘가 뭐 데이터가 크기가 몇이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다가 불리언. 근데 불리언은 사실 바이트스가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그런 바이트로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true냐, false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true, false만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문자형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문자형 데이터 타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바는 문장과 문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장과 문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문자형은 뭐냐면 캐릭터예요. 캐릭터. 여기다가 H. 자, 문자는 여러분들 작은 따옴표 쓰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큰 따옴표로 쓰게 되면 오류납니다. 안 돼요. 작은 따옴표로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작은 따옴표가 문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C. 그 다음에 이 캐릭터라는 게 뭐의 약자냐면 실제로 캐릭터의 약자예요. 캐릭터. 자, 그러면 얘네 몇 바이트일까요? 실행해보면 2바이트입니다. 보이죠? 2바이트. 자, C 언어 배우는 분들이라면 이제 요걸 1바이트라고 배웠을 텐데, 얘는 1바이트가 아니라 2바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로 계산하면 16비트겠죠? 그래서 문자형 데이터 타입에는 요 캐릭터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는 문장형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스트링이에요. 자, 이게 바로 문장형 데이터 타입이라는데, 사실 이제 정확하게는 우리가 문장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얘는 뭐냐면 실제로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래서 문자들의 배열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열이라는 개념 배울 건데, 이 str, 그러니까 스트링이라고 쓰고 str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배열 문법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배열과 관련된. 근데 지금 나중에 하고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문장을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존재한다. 그러면 str도 한번 출력해볼까요?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값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형에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인트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의 범위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플롯과 더블이 존재하고요. 근데 플롯 같은 경우는 뒤에 F라고 전미사 붙여줘야 되고, 롱도 마찬가지예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의 롱도 뒤에 L이라고 전미사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형 데이터 타입은 불리언. 얘는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타입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불리언 타입이다. 자, 그 다음에 문자와 문장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했죠. 문자를 담는 거는 캐릭터. 그 다음에 문장을 쓸 때는 뭐다? 스트링.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